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문 과정에서 나눈 이 전 총리와 유가족의 대화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오후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 조문 후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은 갖고 왔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전 총리,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른 시일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분노한 유가족들,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 장난치는 거냐, 대책을 갖고 와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이 전 총리는 10여 분간의 면담을 끝내고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냉정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조문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 끼친다.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체 진술을 봤다라고 꼬집었고, 민생당의 정우식 대변인은 알맹이 없는 조문으로 유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조문 논란에 대해서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은 자리였던 만큼 이 전 총리 소통의 달인이란 별명에 걸맞은 공감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를 열자라고 제안을 해서 통합당과의 보수 통합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띄우면서 정치권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안 대표가 이번에 야권 합동 평가를 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당을 야권으로 놓겠다. 크게 이제 둘로 나눴을 때 야권의 범주로 놓겠다는 최초의 천명이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최고위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 국민의당은 3석을 얻어서 두 당이 연합을 할 경우 교섭단체 지위가 확보됩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통합당 외 제3의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부의장까지도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 대표도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한껏 우대를 띄웠지만 실제로 두 당이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미래한국당의 핵심 관계자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비가 되면 바로 합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꼼수 정당인 한국당과 함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동 총선 평가회로 야권에 먼저 손을 내민 안철수 대표. 그러나 치열하게 혁신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라며 보수 통합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는 걸 경계했는데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국민의당과 보수 야권의 통합설. 과연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오늘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해서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하자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종부세 강화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도 국난 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1가구 1주택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는데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 임대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매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차관급 이상의 정부 관료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종부세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는 김두관 의원의 주장에 21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였습니다.